그거를 통해서 뭘 배웠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1절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내가 뭐가 있고 뭐가 해왔다는 것만 나열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생존. 오늘의 생존 전략은요, 부족한 스펙으로 한 번의 결과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스펙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나의 노력과 흔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내가 해왔던 성과이기 때문에 스펙은 우리는 항상 쫓아다녀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이제는 이 스펙만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왜? 너무나 지금 스펙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스펙이 내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하는 생존이들이나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생존이들 모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핵심 결론부터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펙이 지금 있던 스펙이 존재하지 않던 두 가지 경우 모두 T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T포인트가 결국 무엇이냐?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영상에서 강조를 했지만 결국 T포인트는 컨트리뷰션의 T를 제가 그냥 따온 거예요. 결국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호익 점수가 어떻든 스피킹이 어떻든 대외 활동이 어떻든 공모전이 어떻든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그 회사, 그 산업, 그 직무에서 내가 갖고 온 경험과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도 평가받는 거고 면접도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T포인트라는 거는 결국 관점을 취준생에서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전환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스펙만 있는 사람과 그거를 적용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한 T포인트를 제가 강조한 게 벌써 3, 4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자소서 문항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뭐를 기여할 수 있는 걸 써라.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걸 써라. 그런 걸로 자소서부터 지금 문항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면접 때 이러한 생각이 필요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인이 됐을 때도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절대 되지 않으면 원하는 커리어를 가거나 원하는 목표를 가는데 걸림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결론은 T포인트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두 가지 유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춘 생존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갖춘 친구들 있잖아요. 자, 나름 전공과 관련 경험, 대외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격증도 있고. 하지만 면접장에서는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나열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경력직은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요 이러한 것들을 했고요, 저러한 것들을 해왔고요, 저는요 여기서도 일해봤고요, 저기서도 일해봤고요, 여기서도 일해봤어요. 계속 어디서 일해봤대. 저는 A 자격증도 있고요, B 자격증도 있고요, C 자격증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걸 했어, 저런 걸 했어, 저런 걸 했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내가 왜 했고 그거를 통해서 뭘 배웠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1절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내가 뭐가 있고 뭐가 해왔다는 것만 나열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합격할까요? 물론 이렇게 해서 합격할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상위 20% 안에 드는 그런 생존이들. 근데 나머지 80%는 합격 못할 거예요. 왜? 로열티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 기업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물음표 있죠?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물음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런 질문에 그냥 우리는 뭐야? 그냥 나열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존이들이 왜 그런 걸까요? 역량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생각 자체를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안 해봐서 그래요. 즉, 나의 관점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그냥 풀어내기에 급급한 거지 상대방의 관점, 즉 면접관 분들의 관점으로서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고요. 기업의 관점으로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면접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널린 게 여러분들 초고 스펙 아닌가요 지금? 근데 그런 스펙들을 엄청 많이 봤는데 종류만 달라지는 경우가 나열이잖아요. 오늘도 생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하죠. 근데 불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분명히 면접장에 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더 T포인트에 치중해야 돼요. 왜냐고요? 내가 근거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기업, 이 산업, 이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 생각 하나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우리가 매일 T포인트 연습을 하는 거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고요. 제가 왜 FA5050 현장 방문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그거와 이 T포인트와 연계가 되면은요,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하다는 걸 면접장에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전에도 스펙이 전혀 없던 비전공자가 역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했잖아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어때요? 물론 스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생존이들은 지금부터 T포인트를 전환하는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그 시작은 뭐다? 매식경이라는 거죠. 매식경이 뭔지 모르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경제신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면서 이런 산업과 회사와 기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이 연습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생존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유형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T포인트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